오늘은 아파트에서 매월 수억에 이르는 관리비 지출을 의결하고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도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작은 단위인 아파트 대표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듯한 아파트 동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대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생활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동대표라고 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은 들어봤겠지만 자세히 물어보면 뭐 하는 직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제14조 제1항을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 동을 대표하는 사람이 동대표입니다. 세대수에 비례해서 라는 말은 101동에 200세대이고 2동, 3동이 각각 100세대라고 한다면 2동과 3동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세대씩 자를 수는 없지만 대충 비슷하게 세대수를 맞추어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각 선거구에 동대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입주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줄여서 공주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알겠는데 직계 좀비속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직계 좀비속은 내가 소유자라면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내 아들 딸을 말하는 겁니다. 손자는 안 되고요. 사촌 동생도 안 됩니다. 그럼 그 입주자 즉 소유자라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요건을 갖춘 입주자가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6개월 거주이니까 101동에서 3개월 살다가 이사가서 102동에서 3개월 살았다 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여야 한다니까 102동에서 현재 살고 있다면 102동에서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을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면 됩니다. 선출 방법은 후보자가 2명 이상 출마했다면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럼 후보자가 1명밖에 안 나왔다면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됩니다. 이렇게 뽑으면 되는데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줄여서 공주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은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알겠는데 뒤에 모르겠죠? 주변에 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건축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에 나올 수 없습니다. 건축 관련 범죄를 지은 사람도 동대표를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형의 집행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사회에 죄를 지은 사람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즉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은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동대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대표를 하면 안 되겠지요. 여기다 추가로 동대표를 하다가 사퇴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동대표 해임을 요구받은 뒤 사퇴하였거나 또는 해임된 사람은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간은 동대표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동대표 하다가 사퇴한 사람도 일정 기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와 동대표 임기 중 관리비가 체납되어 퇴임한 사람은 자기의 임기 중 다시 동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소유자나 그 배우자 또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중에서 그 아파트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죄짓지 않은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입후보자가 2명이면 과반수 투표한 사람 중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이고 1명 나왔다면 과반수 투표하고 그중 찬성이 절반 넘으면 당선입니다. 대신 반대가 많으면 낙선이고 투표율이 과반이 되지 않아도 낙선입니다. 이렇게 뽑힌 동대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요? 입주민들은 대부분 관심이 없지만 아파트마다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 규약에 따라서 아파트는 관리됩니다. 관리규약 제27조를 보면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리비 예치금의 증액입니다. 입주 초 최초로 냈던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 대표회의의 의결로 증액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은 잘 없지요. 두 번째가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와 관련하여서 제한한 사항의 처리입니다. 보통 이와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과 공사, 용역업자의 선정 시 낙찰 방법 결정입니다. 주택관리업자 즉 위탁관리업체는 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고 공사 및 용역업자는 관리주체 즉 관리소가 정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낙찰할까 하는 것은 대표회의에서 정해준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할 것인지 적격심사 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는 입찰 조건을 10억 이상의 자본금 가진 업체로 할 것인지 5억 이상 할 것인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업체부터 입찰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 등은 미리 대표회의에서 정하여 주면 그 의결된 사항대로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진행합니다. 그 외에 동대표 임원의 해임,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요청 또는 반대로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등의 의결을 하고 관리기구 즉 관리사무소 및 경비미화원의 증감에 대한 사항도 대표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또한 잡수입이 생겼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하는 의결사항도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많은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도 대표회의가 해야 될 일인데 말하자면 주차 아무데나 하고 층간소음 일으키고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는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대표회의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자율방범 지원 등도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방향까지 대표회의가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대표회의의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관리사무소에서 제안한 사항과 업체의 선정, 용역 방법 결정 등이 주된 의결사항이 될 것인데, 이런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7,800세대만 돼도 매월 결제하는 관리비가 전기료 포함해서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요. 1년으로 따지면 18억에서 20억에 이릅니다. 승강기 교체나 아파트 도색을 하려면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입찰의 방법을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지출되는 수선비의 집행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회의의 의장인 대표회장은 5천만 원 정도의 보증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물론 보증보험료는 아파트 비용으로 냅니다. 모든 아파트가 동대표가 잘 뽑히고 회의 때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전체 입주민의 관리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비용으로도 더 멋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인해 관리 주체가 잘못 들어오고, 용역업체가 잘못 선정되고, 공사업체가 잘못 선정된다면 수억, 수십억의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주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국회가 잘 돌아가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데, 국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아무나 뽑히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요즘 보면 많은 아파트에서 아무도 동대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반대로 너무 경쟁이 심해 무리를 일으키는 아파트가 가끔 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는 민주시민으로서 한 번은 경험해 봐야 할 의무이자 봉사입니다. 매월 대표회의가 열리면 주민들이 한 번씩 참석해 보기도 하고, 동대표에 한번 나가보기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때 국회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입주민의 무관심은 비리와 부조리를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평생곡자인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